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배울 동사는 바로 see입니다. see는 보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우리 두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 점을 찍어서 뚫어져라 보는 게 아니고 그냥 눈을 감았다 뜨면 어떤 사물이 보이죠? 이런 것들을 보다라고 할 때 se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see는 좀 더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를 만나다고 할 때 혹은 여기서 사귄다고 할 때도 see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나중에 봐 라고 할 때 진짜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만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뭔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아 그렇구나 라고 하고 나중에 시험 문제는 풀 수 있겠지만 말을 하기가 조금 힘들잖아요. 그럴 때는 문장을 통해서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을 만들어 보는 이 연습해 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저는 2년 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뭐 어떤 영화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 그 영화 꼭 가다 봤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우리가 see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 saw the movie 2 years ago. 이렇게 됩니다. 사실 영화를 본다고 할 때는요, watch 이 동사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watch는 이렇게 어딘가를 쭉 이어서 집중해서 본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이렇게 집중해서 보곤 하죠. 이럴 때가 watch의 느낌이 더 잘 맞는데 그냥 뭐 우연히 지나가다 쓱 봤다면 see를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 과거 형태 see의 과거 saw를 사용해서 I saw the movie. 딱 그 영화 봤어. 그 영화라고 콕 집어주니까 the movie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를 나타낼 때 지금으로부터 뭐 1시간 전이다, 5분 전이다, 1년 전이다 라고 하면 여기서는 ago라는 표현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2년 전이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2 years ago, 2 years ago 이렇게 되는 거죠. I saw the movie 2 years ago. 한 번 더 해볼까요? I saw the movie 2 years ago. 한 번 더요. I saw the movie 2 years ago.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눈물을 봤어. 그녀의 눈에서. 이렇게 의미단이 우리 한국어 어순이랑 조금 다르죠? 이거 생각하면서 문장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I saw the tears in her eyes. 이렇게 돼요. I saw the tears. 그 눈물들이라고 하면 the tears 이렇게 되죠. I saw the tears. 나는 그 눈물들을 봤는데 어디서 봤죠? In her eyes. 어느 장소, 어느 공간 안에 있다고 할 때 우리가 in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뭐 방 안이나 아니면 뭐 호텔 안도 맞지만 이렇게 눈 안에 눈물이 고여 있잖아요. 이럴 때도 우리가 in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n her eyes. 네, 그래서 예전에 뭐 미드나 영화에서 남녀들 이렇게 싸울 때 이런 표현도 많이 봤어요. Look me in the eyes. 내 눈 안을 자세히 이렇게 바라고 얘기하는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in her eyes. 그녀의 눈에서. 뭐 꼭 눈 안에서라고 번역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눈에서라고 한 다음에 그 이미지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saw the tears in her eyes. 뭔가 이렇게 좀 슬픈 느낌이 들죠? 네, 그래서 그녀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울었던 겁니다. 제가 딴 데 가서 전하죠. I saw the tears in her eyes.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봤어. 우리 잘하자. 뭐 드라마에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되더라고요. 네, 이미지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아침에 봐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침에 봐 이런 표현인데요. 네, 요거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살짝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See you in the morning 이겁니다. 사실은 see you는 여러분이 이럴 때 들어보셨죠? See you tomorrow 아니면 see you later 이렇게 나중에 봐라고 하는데 뭐 눈으로 보다도 맞지만 만나다라는 느낌이 좀 더 강하죠. See you 우리 봐 이런 느낌인데요. 여기서는 in the morning 아침입니다. 떨어뜨리지 말고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이 표현은 그대로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간 표현이
예, morning이 나와서 see you in the morning 했는데요. 여러분이 마음껏 바꿔주시면 돼요. see you tomorrow, 뭐 see you later, 뭐 다른 것도 뭐 있을까요? see you in the afternoon,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요. 여러분이 아는 시간대를 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건요, 사실 see you tomorrow랑 see you later, later를 전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침에 매일 아침에 보는 사람들이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See you in the morn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엔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병원에 가다라고 할 때 go to the hospital. 이 표현을 떠올리시는 분들인데 이거는 좀 많이 아플 때, 좀 다리가 부러졌거나 심각한 부상일 때고요. 뭐 감기 정도로 가벼운 질병일 때는요. 사실 따로 사용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사 see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여기서는 go see a doctor 이라고 했는데요. 중간에 and가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Go and see a doctor. 가서 진찰을 한번 받아보다 라는 느낌이죠. See a doctor를 go to the hospital 대신에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기가 조금 다쳤거나 아니면 감기가 있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귀에 뭔가 이상한 소리 나서 이비인후과 간다. 이럴 때는요, 심각하지 않죠. See a doctor, 진찰받다 정도의 느낌으로 사용해 주세요. 그냥 see a doctor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go see a doctor, 가서 진찰받다. 이 표현도 많이 사용하니까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why don't you? 뭐뭐 하는 게 어때? 제안하는 거죠. 이럴 땐 바로 why don't you? 뭐라고요? why don't you? 이 표현 기억해 주신 다음에 go see a doctor. 이 덩어리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네, 여기서 패턴 영어에서도 Why don't you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함께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나도 봤던 것 같은데 전에. 여기서 보다 느낌도 C를 사용해 줄 수 있겠죠? 3초 드릴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보여드릴게요. I think I've seen you before. 이 현재 완료 have pp 느낌과 이 see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I've seen. 여기서 the는 have의 줄임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I've seen 하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떤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 본 적이 있어. 나 너 본 적 있어. 나 이거 본 적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무언가를 봤던 경험을 말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뒤에 사람이 많이 등장합니다. I've seen you. 나도 본 적 있어. Before. 전에 말이야. I've seen you before. I've seen you before. 많이 사용하니까 노래처럼 여러 번 따라해 주세요. I've seen you before. 거기다가 앞에 I think를 붙이면 봤다가 아니고 본 적이 있는 것 같아. 뭐뭐인 것 같은데 라는 뭔가 애매한 느낌을,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I think입니다. 그래서 I think I've seen you before. 나도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완성될 수가 있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think I've seen you before. 나도 본 적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뭔가 기억 날락말락한 그런 사람한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요건 통째로 기억해놨다 나중에 꼭 한번 사용해보세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자, 힌트 드릴게요. It's nice to meet you. 이 표현 있죠? 여기서 이렇게 만져서 다르게 표현할 겁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m so glad to see you. 네, it's so nice to meet you. 여기서 네, 이 nice를 glad로 바꿨습니다. 큰 의미 차이는 없어요, 사실은. 둘 중에 원하는 거,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meet you라고 하면 meet은 만나다인데요. 보통 처음 만난 사람이랑 할 때 It's nice to meet you. I'm so glad to meet you. 이렇게 meet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 C는 두 번째, 얼굴 앞면이 있는 사람한테는 C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 원어민 강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아니 나는 지금 애들을 지금 5번, 6번, 10번 이상을 보고 있는데 계속 만나자마자 nice to meet you라고 한다. 이거 틀렸는데 이거 자꾸 설명해줘도 자꾸 실수한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외국인을 만났다면
I'm so glad to see you.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표현 사용해 주셔야 돼요. 네, 머릿속에 see를 계속 생각한 상태에서 I'm so glad to see you.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를 한 번 본 게 아니고 두세 번 봤다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I'm so glad to see you.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만나는 사람 있어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나다는 그냥 만나다가 아니고 좀 사귀다라는 의미까지 확장될 수가 있겠죠?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Are you seeing anyone? 이렇게 됩니다. 네, 여기서 see는 뭔가 만나다, 사귀다라는 느낌이죠. 우리도 나 얘랑 만나. 이게 진짜 만난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사귄다는 내용이잖아요. 진행형을 사용해서 Are you seeing? 이라고 얘기한다면 보고 있니가 아닙니다. 너 누구 만나지? Anyone? 어떤 누군가 말이야. 이런 느낌이 되겠죠. 통째로 오여주세요. Are you seeing anyone? 너 누구 만나? 너 누구 사겨?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맨날 그냥 뭐 집에 가고 꾸미지도 않고 핸드폰을 뭐 바라보지도 않으면서 어느 날 갑자기 웃으면서 막 핸드폰 보고 옷도 풀세트로 이렇게 입고 Are you seeing anyon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뭐 여러분의 아드님이나 따님께서 갑자기 막 좀 달라졌다면 꼭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세요. 영어로 물어보면 더 멋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배웠던 see, 뭔가를 이렇게 보는 거, 눈을 감았다 뜨면 보이는 거,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나다, 사귀다 정도의 느낌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문장으로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까먹기 전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부터 2번씩 해볼 건데요. 나는 2년 전에 그 영화를 봤습니다. I saw the movie 2 years ago. I saw the movie 2 years ago. 나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I saw the tears in her eyes. I saw the tears in her eyes. 아침에 봐요. See you in the morning. See you in the morning. 자, 그 다음에 병원에 가보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Why don't you go see a doctor? 전에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I think I've seen you before. I think I've seen you before. 당신을 만나서 정말 기뻐요. I'm so glad to see you. I'm so glad to see you. 만나는 사람 있어? Are you seeing anyone? Are you seeing anyone?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또 강의 들으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교재 보면서 한 번 더 복습해 주시는 것도 추천해 드릴게요. 마지막 퀴즈입니다. 나중에 봐요 라고 하고 있죠? 아까 제가 나중에란 말은 later 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표현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큰 소리 한번 따라해 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또 C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표현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랑 함께할 동사는 바로 watch입니다. watch. 보통 뒤에 TV나 영화 등을 붙여서 watch TV, watch movie 이렇게 덩어리로 많이 보셨을 건데요. 이거는 see, 보다라는 의미를 가진 see보다 좀 더 집중해서 본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see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을 이럴 때 말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 watch는 뭔가 하나를 딱 잡고 집중해서 쭉 지켜본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한번 딱 보고 쭉 보고요. TV도 그렇게 보잖아요. 그럴 때 watch를 사용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동사 watch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저랑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자주 TV를 보세요? 라고 묻고 있죠. 그냥 TV를 보세요 라고 하는 것보다 TV 보세요? 아, 얼마나 자주 보시는데요? 아, 어저께는 얼마나 보셨어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이 들어가면 대화를 더 오랫동안 즐겁게 할 수 있거든요. 저랑 같이 지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빈도수를 물어볼 때는요, 이거 기억해 주세요. How often? 얼마나 자주, 얼마나 종종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게 뭐뭐 하세요라고 묻는다면 do you까지 더해 주시면 돼요. How often do you? 자, 이거는 패턴 영어에서도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거거든요. 이 질문 패턴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How often do you? 얼마나 자주 무엇을 하시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는 watch TV, TV를 보다. 여기서 watch가 등장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느낌. How often do you watch TV? TV 얼마나 자주 보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TV는 얼마나 자주 보세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뭐 이거 대답할 때는요, 그대로 가져오시면 돼요. I watch TV. 저는 TV를 봅니다. 뭐 4 hours a day, 뭐 6 hours a day. 하루에 6시간, 4시간. 혹은 twice a week. 일주일에 2번.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문장을 배우다 보면 제가 이 횟수 말하는 거나 이런 것도 다 알려드릴 테니까 앞으로 쭉 밀고 가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다음 문장 볼게요. 이번에는요, TV를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가 뭐 하루에 8시간씩 본다 이러면 야, 그럼 너 안 좋아. TV 너무 오래 보지 마 라고 약간 권유보다는 명령하듯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Don't watch TV for too long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앞에 don't를 붙여서 뭐뭐 하지 마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뭐 처음 만난 사람이나 좀 격식을 차리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건데요. 아니면 좀 그러는 게 어떨까요?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말이죠. 하지 마. 하지 마. 그럴 때 우리가 don't를 사용할 수 있어요. 여기서는 TV를 보지 말라고 하고 있으니까 Don't watch TV. Don't watch TV. TV를 보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뒤에는 for too long. 네, for를 사용해서 뭐뭐 동안이라는 어떤 길이를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too long. 너무 오랫동안. 시간 대신 이런 표현도 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첫 번째, 두 번째 의미 단위를 더해 볼게요. Don't watch TV for too long. Don't watch TV for too lo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집에서 TV를 볼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저 뭐뭐 할 거예요. TV를 보는 거요. 어디서? 집에서. 하나, 둘, 세 가지 의미 덩어리를 던져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이렇게 되죠. I'm going to는요, 미래를 말할 때 자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좀 계획을 세우고 있거나 그런 마음이 있었을 때, 징조가 있을 때 많이 사용하는 미래 표현입니다. I'm going to. 나 뭐뭐 하려고. 뭘 하죠? Watch TV. TV를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면 I'm going to watch TV. 여기서 끝나지 않고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표현들을 뒤에 더해줘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at home. 요거 하나로 외워주세요. 집에서라고 한다면 전치사 at을 사용해서 at home 이렇게 말해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보면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네, 이 단어가 아니고 이렇게 의미 단위별로 기억해 주시면 말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자, 이번엔 우리는 야구 경기를 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야구 경기 보통 틀어놓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잖아요. 그냥 봤는데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야구 경기 봐야지 이렇게 TV를 틀고 이렇게 집중해서 보곤 하죠. 이럴 때 우리가 동사 watch를 사용하는 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We watched the baseball game.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주어가 we, 우리로 바뀌었고요. 보다의 watch인데요. 과거 형태는 ed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규칙적으로 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크게 막 이렇게 외울 건 없을 겁니다.
ed를 붙여서 watch it, watch it, we watch it. 우리는 봤습니다가 되고요. 이제 뭘 봤는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a baseball game,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보통 야구 경기는 baseball game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연음이 들어가거든요. watched로 끝나고요. 어가 붙으면서 watched, watched. 되게 좀 헷갈리고 약간 좀 불필요하다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자연스럽게 연결해주면 watched 이런 식으로 붙어서 약간 더처럼 소리 나기도 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럽게 쭉 가보면 We watched the baseball game. We watched the baseball game. 이런 식으로 소리 날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나는 좀 또박또박 얘기하고 싶다. We watched a baseball game. 말할 땐 이렇게 해주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들을 때, 원어민들이 하는 걸 들을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도 비슷하게 한번 얘기하면 들을 때도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과거 형태를 사용해서 나 야구 경기 봤어 라고 한다면 We watched the baseball game. 네, 어제 뭐 했어? 지난주에 뭐 했어? 이럴 때는 이렇게 과거 형태로 나 무엇을 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요. TV로 야구 경기를 보고 있어요. 나 지금 야구 경기 보고 있어. TV로 말이야. 경기를 보는 게 직접 가서 보는 것도 있지만 TV를 통해서도 볼 수 있죠.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네, 상대방이 너 뭐해? 라고 물어봤을 때 What are you doing now?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I'm watching a baseball game on TV. 이렇게 씁니다. 자, 이번에는 I'm watching be 플러스 ing 형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습니다. I'm watching. 저 보고 있어요. 뭘 보고 있죠? A baseball game. 네, 똑같죠? Watch the baseball game. 여기다가 진행형으로만 바꿔주신 거예요. 네, 앞에서는 과거형 사용했게 되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바꿔 얘기하실 때 I'm going to watch a baseball game. 이런 식으로 미래 느낌도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배웠던 거를 계속해서 섞어서 한번 얘기해 보는 거는 굉장히 도움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on TV. 이렇게 TV 같은 거는 전치사 on을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스크린이 있는 매체들은 대부분 on을 사용해요. 자, 그래서 그냥 TV 하는 것보다 TV로라고 하면 on TV 이거다라고 한꺼번에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나 보고 있어. I'm watching. 뭐 보고 있어? A baseball game. 어떻게? On TV. 자, 이렇게 머릿속으로 스스로 질문을 하면서 이 덩어리 표현 쌓아가셔도 좋아요.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I'm watching a baseball game on TV. 이렇게 천천히 한 다음에 멜로디 타고 나중에 익숙해지면 속도는 올려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잠시만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그냥 이렇게 쓱 보는 게 아니고요. 제 가방을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바라보고 계셔 주실래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watch를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TV를 보고 영화를 보듯이 제 가방도 이렇게 좀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이렇게 돼요. 자, 가장 먼저 우리가 질문을 하고 있는데 뭐뭐 좀 해주실래요? 할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죠. 이럴 땐 바로 can you가 나오시면 됩니다. Can you? 뭐 해달라고? Watch my bags. 이 가방들 있잖아요. 이것 좀 봐주세요. 잠깐 동안 하면 for a minute. 네, 어떤 시간의 길이는 for인데요. a minute 하면 1분이죠. 네, 이게 구체적으로 1분이 아니고 그 정도로 잠깐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for a minute. for a minute. 요거 하나로 잠깐 동안이라고 외워주시면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의미단위는 3개입니다.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나중에 혼자 여행 가시거나 아니면 일행 중에 좀 급해서 다른 사람한테 부탁해야 된다면 excuse me 한 다음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 문장 가볼게요. 자, 마지막은요.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영어 강사시라고요? 영어 강의를 이렇게 어디서 볼 수 있나요? 아, 유튜브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 강의를 그냥 쓱 지나가듯이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집중해서 이렇게 TV 보듯이 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다도 우리가 watch 동사를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요. You can watch it on YouTube. 이렇게 돼요. You can. 당신은 할 수 있어요. You can watch it.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watch it. 어디서죠? On YouTube. 유튜브도 보통 이런 핸드폰이나 컴퓨터 이런 스크린 있는 화면을 통해서 보죠. 그런 건 TV와 마찬가지 on YouTube라고 on을 사용해서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전치사 같은 것들은 완벽하게 사용하는 거는 약간 중급이나 중상급 정도, 이 정도 난이도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 정도만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유롭게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You can watch it on YouTube. You can watch it on YouTube.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동사 watch를 사용해서 표현해 봤고요. 네, 이거 그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복습하면서 이런 느낌이었지 라고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얼마나 자주 TV를 보세요? 라고 묻고 있죠? 영어로 한다면 How often do you watch TV? 한 번 더 가볼게요. How often do you watch TV? 좋습니다. 두 번째, TV를 너무 오래 보지 마세요 라고 하면 Don't watch TV for too long. Don't watch TV for too long. 집에서 TV 볼 거예요.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한 번 더 해볼게요. I'm going to watch TV at home. 우리는 야구 경기를 봤습니다. We watched a baseball game. We watched the baseball game. TV로 야구 경기를 지금 보고 있어요. I'm watching a baseball game on TV. I'm watching a baseball game on TV. 잠시만 제 가방 좀 봐주시겠어요?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Can you watch my bags for a minute? 마지막입니다. 유튜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watch it on YouTube. You can watch it on YouTube. 네, 이렇게 조각조각 나있는 이 덩어리 표현들을 하나씩 전달해 주고요. 이거 아직 어색하신 분들은 여러 번 따라 말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뒤로 돌려서 강의 한번 다시 보면서 또 따라 말해 주셔도 좋습니다. 또 교재를 보면서 마지막 복습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될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 드릴게요. 저는 매일 TV를 봐요 라는 문장이 있죠. 저는 TV를 봅니다. 매일매일이요. 이렇게 문장 구성하면 되겠죠. 오늘 배웠던 표현을 이렇게 살짝 섞어주면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이거 그냥 넘기지 말고 꼭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같이 할 동사는 바로 lend입니다. lend. 자, 이거는 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한국어에서 빌리다, 빌려주다 요 방향이 다르죠. 빌려주는 거랑 빌려오는 거 모양이 한국은 비슷한데 영어는 완전 다른 동사를 사용하거든요. 오늘 배울 빌려주다는 lend이고요. 빌려오는 건 borrow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러면 빌려주는 거, 이 머릿속에 그림을 떠올려 주시면 돼요. 이 모양을 생각하면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들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문장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이 lend의 느낌에 확실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돈 좀 빌려줄래요? 네, 돈이 필요할 때 우리가 이렇게 많이 묻죠. 돈을 좀 빌려주실래요? 자, 이것도 빌려주실래요? 라고 상대방에게 묻는 거죠. 머릿속에 그림 그려보세요. 자, 3초 드릴게요.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물어보시면 됩니다. can you를 사용해서 뭐뭐 해 주실래요? 라고 묻고 있죠. can you? 뭐뭐 해 주시겠어요?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can I? 제가 뭐뭐 해도 될까요? 느낌이 다르죠? 뭐뭐 해 주실래요? 상대방을 주인공으로 두면서 뭐뭐를 해 주실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거죠. 그래서 lend를 사용해서 lend me some money. 여기서 모양에 주의해 주세요. lend 다음에 뭐가 등장했죠? me. 누구한테 빌려줄 것인지 그 대상을 얘기하고 이번에는 무엇을 빌려주는지 some money. lend 다음에 누구한테 빌려주는지 무엇을 빌려주는지 이 순서대로 나오는 게 가장 정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can you lend me some money? 자, 이걸 머릿속으로 그 다음 뭐가 등장했더라? 난가 돈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저와 같이 배운 문장들로 연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여러 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Can you lend me some money? 한번 더 해볼까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한 번만 더 해볼게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 번 따라해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 구조 자체가 익숙해져서 나중에 누구한테 주는지, 무엇을 주는지 그것만 바꿔서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가볼까요? 자, 두 번째는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돈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우리 지인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이죠. 물론 이렇게 줄 수는 없지만 뭐 조금 내가 해줄 수는 있어.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3초 드릴게요. 여러분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렇게 돼요. Don't worry, 걱정하지 마. I can. 자, 이번에는 I can을 사용해서 내가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 다음 형태는 똑같습니다. 빌려주다, lend. 누구한테 빌려주죠? 너한테 빌려주는 거니까 you. 무엇을 빌려주죠? some money. 돈을 좀 빌려준다고 하고 있죠. 네, 그래서 가장 앞에 있는 I can.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느낌 외에는 lend you some money.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렇게 또 형태가 구성되죠. 네, 아직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거 많이 반복하다 보면 정말 생각하지도 않고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한테 돈을 빌려줄 수 있어요.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부드럽게 연결하면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돈을 빌려줬어. 친구에게. 그런데 이번에는 빌려줬어. 친구에게 돈을 좀. 이런 식으로 문장이 구성되겠구나 라고 머릿속에 떠올린 다음에 뱉어주시면 됩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lent my friend some money. 자, 이번에는 lend 대신 lent. 이것도 좀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건데요. 과거형은 늘을 t, 이 t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lent. 나 빌려줬어. 누구한테? My friend. 내 친구한테. 뭘 빌려줬어? Some money. 이 한국어 어순, 이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구조대로 얘기하는 거 좀 어색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많이 따라하면서 몸으로 익혀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I lent my friend some money. 한 번 더요. I lent my friend some money. 네, 헷갈리지 않게 여러 번 따라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면요. 펜을 좀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뭐 해줄래? 그 다음에 나한테 펜 하나만 빌려줄래? 라고 하고 있죠. 머릿속에 구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게 생각하지 않고 나올 때까지 우린 연습할 거예요. 일단 3초 먼저 드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Can you lend me a pen? 다시 한번 천천히 가볼까요? 뭐뭐 해주시겠어요는 can you. 그 다음에 빌려주다. 상대방한테 나한테 빌려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lend, 나한테. me, 뭘 빌려줘요? a pen. lend me a pen.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 you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한테 빌려줘야 되는 거니까 lend를 사용하는 게 맞겠죠? Can you lend me a pen? Can you lend me a pen? Can you lend me a pen?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여기 빌려주신 책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이냐고요? 당신이 저한테 빌려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렇게 의미 단위가 두 개, 순서가 바뀌게 되겠죠?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Here's the book you lent me. 이렇게 돼요. 자, 가장 먼저 여기 뭐뭐가 있습니다 라고 가까이 있는 걸 이렇게 들이밀면서 얘기하고 있죠. Here's. 요거 here is의 줄임말이죠. Here's. 뭐가 있냐면 the book. 그 책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Here's the book. 여기 그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그냥 얘기해줘도 괜찮지만 구체적으로 이 책이 어떤 건지 얘기해줘야겠다. 그러면 that 다음에 블라블라 할 수 있는데 이 that은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네가 나한테 빌려줬어. You lent me. 이제 과거에 빌려준 거니까 lend가 아니고 lent. 이렇게 바꿔줬어요. Here's the book you lent me. 한 번 더 해보면 Here's the book you lent me.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길게 하면 헷갈린다면 Here's the book, Here's the book, Here's the book 노래하듯이 다시 해볼까요? Here's the book, Here's the book, Here's the book.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책이냐고요? You lent me, You lent me, You lent me. 네, 설거지 하면서, 걸어가면서, 아니면 이렇게 소파에 누워서 따라해 보시는 겁니다. 다시 해볼까요? Here's the book you lent me.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제 차를 빌려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당신한테 제 차 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볼 건데요. 일단 여러분이 먼저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 I can lend my car to you. 이렇게 씁니다. 원래 하던 대로 하면 I can lend you my car.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요게 또 형태를 바꿀 수 있어요. I can lend 요거 다음에 대상부터 나올 수도 있는데요. 그러면 내 차를 빌려주는 거니까 my car가 등장하고요. 이럴 때는 근데 그냥 you가 등장하면 안 되고 이렇게 바꿀 때는 to you 당신에게 라고 해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전치사 to와 함께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둘 다 정답이에요. I can lend you my car. 요거랑 I can lend my car to you.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영어에서는 앞에 등장할수록 조금 더 내가 집중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내 차를 너한테 빌려줄게 라고 하면 I can lend my car to you. 혹은 너한테 내 차 빌려줄게. 이렇게 한다면 I can lend you my car.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 같은 의미니까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만약 나중에 이게 문장 등장한다면 틀렸다가 아니고 이렇게도 바꿀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요거대로 한번 가볼까요? I can lend my car to you.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어제 그녀에게 제 자전거를 빌려줬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문장 시간 충분히 들을 테니까 한번 여러분이 만들고 제가 함께 도와드린 다음에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5초 드릴게요. 잘하셨습니다. 영어로 보여드리면요. I lent her my bicycle yesterday. 자, 하나씩 천천히. 주어 동사. 제가 빌려줬어요. I lent. 어저께 빌려준 건 과거죠. 과거 형태 lent를 사용했습니다. 누구한테 빌려줬는데? 그녀한테 빌려줬어요. her. 뭘 빌려줬어? my bicycle. 이제 마지막에 언제 한 건지 어디서 한 건지 등등의 기타 정보를 더하면 되는데 어제라고 했으니까 yesterday 이렇게 완성됩니다. I lent her my bicycle yesterday. 그래서 뭐 우리 형이나 우리 가족들이 where is the bicycle? 야 자전거 어딨냐? 그 자전거 어디 갔어? I lent her my bicycle yesterday. 엄마 걔 알지? 걔한테 내가 빌려줬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천천히 얘기해 볼까요? I lent her my bicycle yesterday.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은 언제나 해야 되는 파트죠. 그래서 영어 자막 없애고 한번 얘기하면서 이거 뭐라고 하더라? 이렇게 고민하면서 실력이 또 이렇게 늘 수 있을 거예요. 자, 한 문장당 2번씩 한번 해볼게요. 돈 좀 빌려줄래요? Can you lend me some money? Can you lend me some money? 걱정하지 마. 내가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Don't worry. I can lend you some money. 친구에게 돈을 좀 빌려줬어요. I lent my friend some money. I lent my friend some money. 펜 좀 빌려주실래요? Can you lend me a pen? Can you lend me a pen? 여기 빌려주신 책이 있어요. Here's the book you lent me. Here's the book you lent me. 제 차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I can lend my car to you. I can lend my car to you. 어제 그녀에게 내 자전거를 빌려줬어요. I lent her my bicycle yesterday. I lent her my bicycle yesterday. 하나씩 나오면 되고요. 나중에는 이 구조대로 쭉 나올 수 있으면 지금 빌려주다 했잖아요. 건네주든지 아니면 그냥 무언가를 주든지 다 비슷한 형태로 사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퀴즈를 드리도록 할게요. 그 차 빌려줄 수 있어? 상대방한테 묻고 있죠. 뭐뭐 할 수 있나요? 그 다음에 나한테 빌려달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무엇을 빌리냐면 그 차, the car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차 좀 빌려줄 수 있어? 라고 상대방한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이렇게 잘 섞어서 만드시면 여러분 충분히 만들 수 있을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도장 찍는 느낌으로 이렇게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할 동사는 바로 borrow입니다. borrow는 빌려오다, 빌리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한국인들이 많이 헷갈리는 동사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한국어로는 빌리다, 빌려주다 전부 다 빌자로 시작해가지고 좀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영어에서는 빌려온다고 할 때는 borrow, 그리고 빌려준다고 할 때는 저번 시간에 배운 lend를 사용합니다. borrow와 lend 완전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조금 헷갈리곤 하는데요. 약간 머릿속에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또 헷갈리시는 분들은 손 모양 같이 해주셔도 좋아요. borrow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전치사 from이 저기서부터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from이랑 많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뭐 내가 돈을 빌렸어, 친구로부터 돈을 빌렸어, 이런 느낌이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울 이 동사 borrow를 사용해서 어떤 문장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문장은 무엇인지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묻고 있죠. 이거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빌리다 당신 핸드폰. 이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먼저 3초 드릴 테니까 먼저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묻고 있죠. 가장 먼저 나온 can I는요. 정말 많이 사용하는 패턴입니다.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물론 한 번에 완벽하게 외우기보다는 계속해서 또 나올 테니까 그때마다 또 저거 또 나왔네. 또 얘기해봐야지.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어떤 허락이나 가능성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는 빌려오다라는 느낌을 가진 borrow를 더해서 Can I borrow? 제가 좀 이렇게 빌려올 수 있을까요?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Can I borrow? 뭐를 빌리죠? 여기서 핸드폰. Your cell phone. 핸드폰은 영어로 cellphone이라고 얘기합니다. 핸드폰 이러면 콩글리시여서 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cellphone. 혹시 이게 생각 안 나면 우리 스마트폰 쓴다고 하잖아요. smartphone.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럼 완성된 느낌.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빌리고 싶은 게 있으면 전부 다 can I borrow라고 시작하면 됩니다. 내 입장이니까 내가 빌려오는 거라서 borrow를 사용했어요. 다시 한번 이 문장 얘기하면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 가볼까요? 두 번째는요. 돈을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공손하고 허락을 구하는 느낌을 강조해 볼게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May I borrow some money? 라고 얘기했죠.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힌트, 공손한 느낌, 허락이나 허가의 느낌이 강하다고 했죠. 그게 바로 may입니다. may는 허락, 허가의 느낌이 있어서 상대방에게 그냥 해도 될까가 아니고 허락을 구하고 있어요. 내가 좀 이렇게 해도 될까? 이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뭐 나중에 초등학교 교실에서 May I go to the restroom? 제가 화장실을 좀 가도 될까요? 라고 선생님한테 허락을 구하는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봤던 건데 이 꼬마아이, 요 키가 한 요만한 6살, 7살짜리 꼬마아이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더라고요. 네, 그거 다 듣고 이제 심사위원이 이제 기립박수를 치더니 요렇게 달려가서 한 다음에 물어봅니다. May I hug you? 내가 너를 안아봐도 되겠니? 라고 굉장히 허락을 구하면서 공손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May I는 허락을 구하는 느낌, 공손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빌리다, 돈을 좀이라고 있으니까 borrow some money 이렇게 되는 거죠. 참고로 돈은 그냥 돈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괜찮은데요. 돈 좀 빌려줘. 이렇게 조금 있다는 느낌, some으로 줄 수 있습니다. 셀 수 있는 거, 셀 수 없는 거 둘 다 말할 수 있으니까 편하게 붙여주세요. May I borrow some money? 이렇게 완성되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May I borrow some money? 한 번 더요. May I borrow some money? 좋습니다.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제 우산을 빌려도 괜찮아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 내 우산 빌려도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요. 3초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서도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You can borrow my umbrella. 이렇게 됩니다. 가장 먼저 you can borrow라고 얘기하고 있죠. 주인공 일단 너로 뒀습니다. 너 뭐뭐 해도 돼 라고 했는데요. 허락의 느낌을 줄 때는 can도 사용할 수 있고 may도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볍게 뭐뭐 해.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할 때는 can이 조금 더 자연스러워요. You can. 그래도 돼. borrow. 빌려도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자, 주인공에 따라서 렌드냐 바로라가 바뀌는데요. 이 주인공, 너의 입장에서는 빌려오는 거죠. 이 친구 입장에서는 빌려오는 거잖아요. 제가 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주어에 따라서 동사를 잘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You can borrow. 너는 빌려도 돼. 뭐를 빌려도 된다고 했죠? My umbrella. 참고로 umbrella가 아니고요. umbrella. umbrella. 약간 브랄라 느낌으로 혀를 좀 꼬아주시면 좀 더 비슷하게 낼 수 있습니다. 엄브렐라가 아니고 umbrella. 부드럽게 뭔가 뱀이 기어가는 듯한 멜로디를 만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복잡하다 싶은 분들은요. 고개를 한번 살짝 끄덕여주세요. umbrella.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강세 느낌에 익숙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전체 문장 다시 한번 얘기해볼까요? You can borrow my umbrella. 막 비가 쏟아지는데 내가 우산 2개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 주면서 뭐라고 하면 되죠? You can borrow my umbrella. 좋습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책 언제든지 빌려가세요. 이번에는 책을 빌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언제든지라는 느낌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릴까요? 정답은요. You can borrow that book at any time. 앞에는 똑같죠? You can으로 시작하고 있고요. borrow까지도 똑같습니다. 너 그래도 돼. 라는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that book이 들어가 있네요. 그 책이라고 콕 집어서 that book. 이런 식으로 그 대상을 얘기해 줬고요. 추가된 느낌은 at any time. 이게 언제든지라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같이 기억해 주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 하나하나 외우거나 막 이렇게 적는 것보다 하나의 덩어리로 마치 이게 한 단어인 듯 at any time, at any time 이렇게 해주시면 나중에 활용할 때도 한 번에 훅 갈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쭉 가볼까요? You can borrow that book
at any time. 그래서 하나, 둘, 세 개의 덩어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You can borrow that book at any time. 이렇게 하나, 둘, 셋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요. 이 책을 얼마 동안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오래 제가 이 책을 빌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은요.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이번에는 가까이 있는 거 요거 가리키면서 this book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기억해주면 좋을 파트는요. 바로 how long입니다. how long은 얼마나 오래, 이 시간의 길이를 물을 때 자주 사용되거든요. 얼마나 오래는 how long. 약간 long 하니까 이 느낌 살지 않나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자, 이번에도 can I를 사용해서 제가 뭐뭐 할 수 있을까요? 내 입장에서는 빌려오는 거니까 borrow. How long can I borrow? 그 다음에 이 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This book. 저 책, 그 책이라고 하면 that book이라고 해주시면 되고요. 가까이 있는 걸 가리키면서 이거요 라고 하면 this book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음이단위별로 가면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한 번 더 가볼까요?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좋습니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계속 가볼게요. 자, 이번에는요. 한 번에 몇 권의 책을 빌릴 수 있나요? 라고 묻고 있습니다. 몇 권의 책을 제가 빌릴 수 있을까요? 한 번에 말이죠. 이렇게 어순이 조금 어색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영어 문장을 여러 개 계속 매일같이 만들다 보면 이 어순 감각이 생길 수 있을 거거든요. 자연스럽게 이거를 뭐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영어뇌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조금씩 스며들듯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정답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a time?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서는 how long을 사용해서 얼마나 오래라는 시간의 길이를 물어봤다면 이번에는 how many, 얼마나 많은 books, 책들, 이렇게 뭐 권수 같은 거를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수를 물어볼 때는 how many나 how much를 사용하는데 셀 수 있는 것들은 how many가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들을 can I borrow, 제가 빌릴 수 있어요.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t any time이 아니고 at a time이라고 하면 한 번에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런 덩어리 표현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사용할 때 입맛에 맞는 걸 꺼냈으면 됩니다. 지금은 처음 만났다면 그냥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덩어리로 받아주시고 얘기해보시고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하면 여러분의 표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덩어리별로 다시 How many books, 얼마나 많은 책을 can I borrow, 제가 빌릴 수 있나요? At a time, 한 번에 말이죠. 다시 가볼까요?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a time? 노래 같지 않나요? 다시 해볼게요.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a time? 한 번 더요.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a time? 여러분들도 이렇게 해보시면 나중에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장 가볼게요. 자, 마지막으로는 친구한테 돈을 빌리고 싶지 않대요. 돈이 좀 없긴 한데 그래도 친구한테 빌리고 싶진 않아 라고 한다면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의미 단위별로 고개를 끄덕이면서 얘기해봤는데요. 한국어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근데 영어랑 한국어는 이 멜로디도 다르고 어순도 다르기 때문에 여기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시는 게 우리의 키포인트입니다. 가장 먼저 나 하고 싶지 않아. 하기 싫은데? 라고 하면 I don't want to. I don't want. 하기 싫어. I don't want. 요거는 외워주셔야 돼요. 요건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우리 하기 싫은 거 많잖아요. 막 숙제 딱 되면 숙제하기 싫어. 아니면 집에 가 하면 집에 가기 싫어. 나 더 마시고 싶어. 등등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하기 싫다. I don't want. 바로 한 덩어리로 나오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돈을 빌리다라고 하면 borrow money. 돈을 빌리다.
마지막으로 친구에게서 돈을 빌리고 싶지 않대요. 돈은 이렇게 빌려오는 건데 여기서부터 오는 것도 이 from의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라고 하면 from friends. 다시 한번 첫 번째 볼게요. 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t to. 돈을 빌려오는 거. borrow money. 친구들로부터 from friends. 뭉쳐볼까요?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그래서 돈이 없지만 약간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돈 빌리고 싶지 않은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borrow를 사용하면 빌려주는 게 아니고 빌려오는 겁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손 모양 같이 해주시면 나중에 이렇게 손만 이렇게 해도 borrow 이렇게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까먹기 전에 지금 머리가 좀 가물가물할 거거든요. 그때 복습해 주셔야 돼요. 자, 1번부터 2번씩 얘기해 볼게요. 핸드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Can I borrow your cell phone? 돈 좀 빌릴 수 있을까요? May I borrow some money? 공손하게 May I borrow some money? 제 우산 빌려도 괜찮아요. You can borrow my umbrella. You can borrow my umbrella. 그 책 언제든지 빌릴 수 있어요. You can borrow that book at any time. You can borrow that book at any time. 이 책을 얼마 동안 빌릴 수 있어요?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How long can I borrow this book? 한 번에 몇 권의 책을 빌릴 수 있어요?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a time? How many books can I borrow at a time? 나 친구들한테 돈 빌리기 싫어.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나중에 이렇게 천천히 의미 단위별로 하다가 자연스럽게 여러 번 반복하면 I don't want to borrow money from friends. 이렇게 이 빈 공간이 없어지진 않고 굉장히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그때를 향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는 거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이 우산 좀 빌릴 수 있을까요? 라고 했죠? 이 우산 제가 빌려도 될까요? 뭐 그냥 얘기해 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허가의 느낌을 강하게 주면서 아주 공손하게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정답은 없어요. 내가 얘기하는 그 느낌만 잘 살리면 뭐든지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퀴즈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오늘 99 숫자가 좀 괜찮네요. 오늘 배울 동사는 바로 play입니다. 하루만 더 하면 100일이니까 좀 더 힘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play를 사용하면 놀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어린아이한테 적합한 말이고요. 성인들이 만약 play를 사용해서 play with 누구누구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19금 느낌이 될 수도 있고 좀 의미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커피를 마시거나 친구들과 산책을 하거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고 논다고 할 때는 오늘 말고 다음에 배울 hangout이라는 동사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거 어린아이들은 play 괜찮아요. 근데 우리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이 play가 성인이 사용할 때도 있는데요. 그거는 바로 악기를 연주한다고 할 때 이렇게 play the violin, 이거는 play the piano 이런 식으로 play 더도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악기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주 사용하는 악기 혹은 내가 사용하는 악기 정도를 외워서 play the piano 이렇게 덩어리로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악기 연주 외에도 스포츠를 한다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통 공을 하는 스포츠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자주 할 만한 것들은 골프를 치다, play golf, 혹은 이 테니스를 치다, play tennis, 배드민턴도 괜찮아요. play badminton. 이런 것들, 이 공을 하는 스포츠는 거의 다 플레이를 가지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스포츠를 하든 간에 나 뭔가 동그란 공을 하는데 플레이 사용해서 얘기해 주셔도 이상한 느낌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자주 사용하는 정말 중요한 문장들 저랑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 그럴 수 없어. 피아노를 치다.
딱 이렇게 떠오르면서 얘기해주면 문장이 완성입니다. 이렇게 한 문장을 막 이렇게 막 한 거 썩는 것보다 자연스럽게 주어 동사부터 시작해서 딱딱. 이게 지금은 좀 천천히 떠오를 수 있는데요. 나중에 되면 이게 빠르게 될 겁니다. 3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한번 해보세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I can play the piano. I can이라고 하면 난 할 수 없어. 보통 강세가 강하게 들어갑니다. I can't. I can. 그 다음에 피아노를 치다는 play the piano. play the piano. 그래서 피아노 못 친다는 건 I can play the piano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만 하더라도 피아노를 좀 배웠었거든요. 챌린지 30번까지 떼고 이제 40번 들어갈 때 딱 그만뒀는데 이게 너무 조금 더 배웠어야 되는데 애매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게 배운 거는 몇 년 동안 배웠는데 지금 치려니까 이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긴 한데요. 누군가 저에게 너 어릴 때 피아노 쳤다며 피아노 좀 쳐봐 라고 하면 I can't play the piano. I can't play the piano. 만약 칠 수 있다고 하면 뒤에 동사의 강세를 주면서 I can play the piano. 약간 웃으면서 I can play the piano. 근데 할 수 없다면 can't의 강세를 주면서 I can play the piano. 요 강세까지 함께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듣고 말할 때 정말 도움이 될 겁니다. 두 번째 거 가볼게요. 저는 방과 후에 보통 테니스를 칩니다라고 하고 있죠. 이 테니스는 공으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플레이 사용해 주시면 돼요. 3초 드리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 usually play tennis after school. 자, 가장 먼저 I play tennis가 있는데요. 중간에 usually가 딱 더해져 있네요. 이거는 뭐 보통 한 80% 정도 비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I usually. 나는 보통 그래. play tennis. 나는 보통 테니스를 쳐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after school인데요. 이 after는 뭐뭐한 후에라는 느낌으로 뭐 방과 후에 after school, 일이 끝난 후에 after work, 그 영화가 끝난 후에 after the movie 등등 여러분의 어떤 사건, 사고 그냥 갖다 놓으시면 돼요. 뭐뭐가 끝난 후에라는 느낌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테니스를 쳐 방과 후에 말이지. I usually play tennis after school. 학교 끝난 다음에 이제 뭐 테니스를 자주 쳤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요. 내일 테니스 치러 가자. 사람들이 뭐 한 2명, 3명, 4명, 5명 우르르 있는데 야, 우리 내일 테니스 치러 가자. 이렇게 여러분이 제안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뭐 하자라고 할 때 바로 뭐가 떠오르면 되죠? Let's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Let's play tennis tomorrow. Let's. 다 같이, 우리 뭐 다 같이 하자. 이런 느낌이고요. 자, 이번에 테니스 치다. 요거 그냥 덩어리로 외워주세요. Play tennis. 공으로 하는 스포츠는 play를 사용하니까 play tennis. 그렇지. 처음 배울 땐 이렇게 가는데요. 나중에는 반복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냥 play tennis. 그냥 나왔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Let's play tennis. 마지막 시간이나 장소는 맨 끝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내일 가자고 하고 있으니까 tomorrow가 더해지겠죠. Let's play tennis tomorrow. 한 번 더 가볼까요? Let's play tennis tomorrow. 이렇게 가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장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세요? 라고 묻고 있죠.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세요? 질문, 그 다음에 물어보는 거. 요거 하나, 둘, 의미단위 2개입니다. 3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How often do you play golf? 이렇게 됩니다. 골프를 치다도 이 동그란 공으로 치잖아요. 이렇게 치잖아요. Play golf. 이것도 플레이 사용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골프를 즐겨 치시는데 요거를 내가 말하는데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play golf라는 표현 꼭 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는 how often으로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뭐 얘기를 하다가 골프 치세요? 아, 치시는구나. 얼마나 자주 치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 번 물어보고 끝나는 게 아니고 2번, 3번 다른 질문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잖아요. 그럴 때 굉장히 유용한 표현이 바로 이 how often입니다.
얼마나 자주라는 빈도수를 물어볼 수 있어요. How often? 그리고 골프 치세요라고 할 때 play golf라고 해서 Do you play go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스포츠는 가끔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왜냐하면 테니스도 안 치고 골프도 안 치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만들거나 얘기할 때 맨날 이게 헷갈려요. 플레이 테니스라고 했었나? 내가 뭐라고 했었지? 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좋아하는 거, 뭐 축구를 하다라고 하면 play soccer 이런 것들은 크게 헷갈릴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 골프나 테니스를 즐겨 치신다면 그거를 상상하면서 너무 기계적으로 따라하는 것보다 내가 테니스 치니까 나 골프 치니까 골프 치는지 물어봐야지. How often do you play golf?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째 가볼게요. 이번엔요. 우리는 방과 후에 축구를 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축구했는데요. 방과 후에 했습니다. 방과 후 조금 전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3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We play soccer after school. 축구를 하다. play soccer. 축구도 우리 공으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냥 play가 아니고 played soccer. 요거 끝에 ed를 붙여준 거는요. 내가 축구한 거는 예전 이야기. 늘상 하는 게 아니라 나 예전 했어. 뭐 1시간 전에 했을 수도 있고요. 뭐 2시간 전에 했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과거 일이라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동사 뒤에 ed를 붙여주시면 돼요. We played soccer. 그 다음 아까 배운 after school. We played soccer after school. 그래서 우리가 제가 줄을 나눠 놓은 게 웬만해서는 제가 의미 단위별로 나눠놨으니까 여기는 호흡 끊기지 말고 We played soccer after school. 이렇게 한 번에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제임스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어. 네, 제임스가 아주 어린아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한 번 4, 5살, 6살 정도? 그래서 이제 똑똑똑 제임스 어디 갔어요? 제임스 이거 나갔는데 친구들이랑 놀러? 이런 식으로 제임스 밖으로 나갔어. 친구들과 놀러. 방금 제가 의미단의 힌트 드렸는데요. 요거 생각하면서 문장 한번 만들어 보세요. 3초 드리겠습니다. 만들어 보셨나요? 네, 시간 조금 천천히 드릴게요. 자, 그러면 네, 열어보겠습니다.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자, 첫 번째 의미단이 맨 윗칸부터 보면요. James went out. 이 went가 go의 과거 형태거든요. go 하면 가다죠. 어딘가로 쭉 가버리는 상상을 하면 되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고 go out이라고 얘기했습니다. out은 바깥으로죠. 그래서 go out. 외출하다, 밖으로 나가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이 비슷한 느낌으로는 이 go 자리에 먹다라는 it을 넣어볼게요. 그럼 eat out은 밖으로 가서 먹는 거. 뭐죠? 외식하다라는 느낌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본 전치사를 이렇게 활용해보면 또 재밌는 문장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내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재밌어. 그럼 이렇게 만들어 볼까? 라고 해보시면 더 재밌을 거예요. 자, 가장 먼저 James went out. 제임스 밖으로 나갔어. 그다음 to를 사용해서 미래 느낌. 뭐뭐 하러 나갔다. to 뭐로 나갔죠? play with his friends. 그의 친구들과 놀러 나갔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첫 번째 미단이 James went out. 두 번째 to play with his friends. 자, 여기서는 이제 제임스가 어린아이니까 놀러 나갔어 라고 play with his friends 라고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 제임스가 막 4살이나 5살 혹은 뭐 30살, 40살 이렇게 됐다. 그러면 조금 이상합니다. 듣는 사람 또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럴 때는 다음에 배울 거긴 하지만 마지막 100강에서 배울 hang out with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고 알고요.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문장 해볼까요?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그래서 의미 단위별로 가면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이렇게 고개 2번 끄덕이시면 됩니다. 다시 해볼게요.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뭐뭐와 놀다. 네, 어린아이일 때 가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다룰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7번 문장하고 이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어렸을 때
그들과 함께 놀곤 했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데 어렸을 때 놀곤 했어. 지금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좀 더 강조해 볼게요. 아니야, 지금은. 예전에 그랬다고. 자, 3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보여드린다면 I used to play with them when I was young. 자, 이것도 의미 단위별로 천천히 가보면요. 가장 먼저 이거 한번 주목해 주세요. I used to. 이 used는요. 지금은 아니야. 하지만 과거에는 그러곤 했었지. 이런 과거의 습관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I used to. 뭐 이 사람 보면 걔네들과 어울렸는데 어렸을 때 어울렸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럼 지금은요? 어울리지 않아요. 뭐 이사를 멀리 갔던지 싸웠던지 해서 지금은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그랬어 라고 해서 I used to play with them. 이제 어렸을 때니까 이제 play를 사용해서 표현해 줄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when I was young. when을 사용해서 시간을 얘기해 주고 있죠. 언제인지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when I was young. 내가 어렸을 때. 어렸을 때니까 play with 사용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나 그러곤 했었지. 저 멀리를 바라보면서 I used to. 걔네들이랑 어울려 놀다 play with them. 내가 어렸을 때 when I was young. 붙여서 쭉 가보면요. I used to play with them when I was young. 이렇게 문장이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예고드린 대로 복습 가보도록 할게요. 두 번씩 얘기할게요. 1번, 저는 피아노를 칠 수 없습니다. I can't play the piano. I can't play the piano. 저는 방과 후에 보통 테니스를 쳐요. I usually play tennis after school. I usually play tennis after school. 내일 테니스 치러 가요. Let's play tennis tomorrow. Let's play tennis tomorrow. 얼마나 자주 골프를 치세요? How often do you play golf? How often do you play golf? 우리는 방과 후에 축구를 했습니다. We played soccer after school. We played soccer after school. 제임스는 친구들과 놀러 나갔어.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James went out to play with his friends. 저는 어렸을 때 걔네들이랑 같이 놀곤 했어요. I used to play with them when I was young. I used to play with them when I was you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퀴즈 드릴게요. 얼마나 자주 당신은 테니스를 치시나요? 골프가 아니고 테니스 살짝만 바꿔봤어요. 네, 이렇게 살짝 바꾼 거를 여러분들께서 한번 적어서 댓글로 남겨주시고 큰 소리로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네, 그냥 하는 것보다 감정을 담아서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또 나 테니스 매일 쳐 아니면 너 얼마나 자주 뭐뭐를 하니 이런 문장 또 만들고 싶으면 오늘 배웠던 거 혹은 그 전에 배웠던 걸 활용해서 또 만들어 주시면 또 훌륭한 복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초보 전문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오늘 드디어 100강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1강 시작할 때 이 100강이 언제까지 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매일매일 조금씩 찍다 보니까 벌써 100강이 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매일같이 아침마다 혹은 저녁마다 조금씩 듣다 보니까 어느새 100강이 왔네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시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정말 취미생활처럼 매일매일 듣는 라디오처럼 그렇게 꾸준히 들어주신다면 100강까지 오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1강부터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미리 축하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또 이게 채워가면 되니까 내가 안 들었던 부분 다시 1강부터 이렇게 채워가면 100강까지 가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100강. 이 뭔가 느낌이 좀 새롭네요. 항상 100일 도전의 이 마무리는 뭔가 벅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수업을 먼저 진행해 볼 거고요. 수업이 끝난 다음에 또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간단하게 공지사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hangout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hangout 그리고 보통 with를 붙여서 hangout with 이렇게도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누구누구와 함께 어울리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우리가 친구들과 논다고 할 때 플레이를 사용하면 조금 어색한 느낌이거든요. 어린 아이는 모르지만 성인들은 플레이를 사용해서 뭐 커피 마시고 같이 산책하고 노는 걸 얘기하면 약간 조금 식구금적인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hang out with 이걸로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사실 저랑도 이 공부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공부보다는 영어를 가지고 시간을 보내고 같이 노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와 했던 시간도 hang out with의 일종이다라고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장, 원어민들이 아주 좋아하는 문장 7가지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아직도 그들과 어울리나요? 라고 묻고 있죠. 뭐 예전에 막 이랬던 친구들과 놀았는데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야, 너 걔네들이랑 어울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물론 뭐 나쁜 의미는 이렇게 되지만 좋은 의미일 수도 있겠죠. 자, 이거 여러분들께 먼저 4분 너무 길죠? 3, 4초 늘 테니까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답을 보여드릴게요. 정답은요.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이렇게 물어보죠. 너 뭐뭐 하니? 라는 질문이 나온다면 do you를 떠올리시면 돼요. Do you? 너 뭐뭐 해? 거기다가 still을 붙이면 여전히 무엇 하니? 라는 느낌이 살짝 더해지게 됩니다. Do you still? 여전히 뭐뭐 하니? 여기서는 뭐 하냐고 묻고 있냐면 hang out with them. hang out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말들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철수, 영희 같이 단독 사람이 등장할 수 있지만 그들이라고 한다면 them을 붙여주시면 돼요. hang out with them. 그들과 어울리다. 우린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너 아직도 걔네들이랑 어울리니?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번에는 뭐뭐 하지 마 라고 상대방에게 하지 마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 않는 게 좋아. 반드시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하지 마! 이렇게 명령하는 느낌 주고 있습니다. 자, 4초 들 테니까 여러분이 먼저 만들어 보세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자, 뭐뭐 하지 마 라고 하면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don't 요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뭐뭐 하지 마? don't. 자, 그 다음에 hang out with 다음에 이번에는 뭐가 붙었죠? bad friends. 나쁜 친구들이죠. 뭐 한 명이면 friend이겠지만 친구들이라고 하면 s를 붙여서 friend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느낌 자체는 이 don't의 강세를 주면서 뭐뭐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한 번 더 해볼까요?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don't의 강세 주는 거 꼭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장 가볼까요? 자, 이번에는요. 더 이상 제임스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 제임스와 이제 안 어울릴 거야. 아마 좀 잘 안 맞는 부분을 발견했거나 얘가 나한테 너무 막 귀찮게 하거나 아니면 되게 나쁘게 행동하면 어울리지 않아야겠죠. 그래서 시간을 같이 보내고 노는 건 또 어울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모든 말을 여러분들께서 hang out with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 문장도 4초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 won't hang out with James anymore. 이렇게 됩니다. 자, 맨 처음 뭐가 등장했죠? I won't. 자, 원하다는 want. 약간 니은 사운드, want 느낌인데 이거는 약간 이응 느낌 주시면 돼요. won't. 이응을 만들기 위해서 입을 약간 동그랗게 모아주셔야겠죠? 이 상태에서 진동 살짝 느끼면서 won't. 약간 won't 느낌이에요. won't. I won't. 자, 그 다음에 hang out with James. 이번에 이름이 등장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anymore.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한번 보신 분들도 있을 건데 anymore 하면 더 이상입니다. 뭐 제가 예전에 영화에서 봤던 문장은요. I can't live like that anymore.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어 라는 문장도 있는데요. 앞으로 영화 같은 데서 막 이렇게 비극적인 장면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anymore. 더 이상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더 이상 제임스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한다면 I won't hang out with James anymore. 자, 느낌 살려보세요. 난 하지 않을 거야. I won't. 제임스와 어울리다. hang out with James. 더 이상. anymore.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시 해볼게요. I won't hang out with James anymore.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저는 여기서 제니랑 놀곤 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저는 예전에 제니랑 여기서 놀곤 했어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어린아이가 아니라 네, 성인이 돼서 놀곤 했다. 네, 플레이를 사용하면 어렸을 때 어린 애기들이고요. 저희 성인들은 hang out with.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께서는 이 제 방송을 듣는 아마 이 꼬마이는 없을 거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45세 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hang out with를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무조건 이거 사용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3초 드릴게요. 만들어 보세요. 정답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 used to hang out here with Jenny. 이렇게 해볼게요. 자, 처음에 제가 I used to를 사용했는데요. use를 사용하면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예전에 그러곤 했던 일들. 다시 정리하면 지금은 아닙니다. 근데 예전에 그러고 했던. 그래서 제가 뭐 20살, 아니 24살 뭐 이 정도 시점에 제니나 내려와 여기서 막 재밌게 놀았던 거예요. 와, 우리 막 커피도 마시러 가고 영화도 보러 가고 막 재밌게 놀았는데 이제 나이가 들고 이사 가서 더 이상 여기서 어울리지 않는 겁니다. 이럴 때 여러분들께서 used를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죠. 뭐 저희가 막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 하곤 했었어. 요런 느낌이 바로 used라고 볼 수 있습니다. I used to. 자, 그 다음에 hang out with Jenny. 요 앞에 뭐가 붙어 있죠? here이 중간에 붙어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놀았다가 아니고 hang out here. 여기서 놀았어요. with Jenny. 제니랑 함께요. 네, 이런 느낌으로 here를 중간에 붙여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느낌 살려서 I used to hang out here with Jenny. 다시 해볼까요? I used to hang out here with Jenny. 이런 느낌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죠. 자, 계속해서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녀와 너무 자주 어울리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요. 그녀와 너무 자주 어울리면요. 요거 음미단위 그리고 순서를 어떻게 할지 한국어와 똑같지는 않겠죠. 요거 한번 생각하면서 천천히 4초 드릴게요. 자,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You shouldn't hang out with her too often. 자, 여기서 don't hang out with her too often.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앞서 배운 대로 뭐뭐 하지 마 라는 느낌이 되는 거죠. don't. 하지 마 이건데요. 자, 이거를 you shouldn't로 바꿔볼게요. 다양한 느낌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필요한 장면을 꺼내 쓰시면 됩니다. 이 should가 뭐뭐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 라는 느낌이라면 shouldn't 이거는요. 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라고 할 때도 뭐뭐 하지 마. 이런 느낌으로 할지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으니까 뭐 하지 마. 이렇게 말할지 이 느낌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말들을 사용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표현들은 꼭 알고 계시면 좋아요. 여기서는 shouldn't, you shouldn't. 하지 마.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거든. 이 정도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You shouldn't. 그 다음에 hang out with her. 그녀와 어울리다. too often. 아주 자주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별로 좋은 애 같지 않은데 너 얘랑 만나서 시간 너무 뺏겨서 네 일을 못 하잖아. 야, 그러니까 너 걔랑 좀 자주 어울리지 않는 게 좋겠어. 이 정도 느낌을 담은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다시 해보면요. You shouldn't hang out with her too often.
자, hang out with 누구누구 이 표현에 앞뒤 이렇게 말들을 붙여가면서 다양한 말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의미롭게 상상하면서 만드시면 조금 더 가깝게 다가올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반복은 생명이겠죠. 다시 해보면요. You shouldn't hang out with her too often.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6번째.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어요. 일하느라 바쁘고 책 읽고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없겠죠. 자, 여러분들도 만약 시간이 없다면 요거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4초 먼저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I don't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돼요. 자, 영어로 할 때는 한국어랑 좀 다르죠. 한국어는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되고요. 영어는 주어 동사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아. 무슨 시간?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 말이야. 이런 느낌으로 어순이 달라지니까 여기에 최대한 빨리 익숙해지시면 좋은데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문장들 계속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어순이 스며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이 영어로 바꾸면 시간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봐주시면 되거든요. I don't have time. 시간 없어요. I don't have time. 요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통째로 기억해 주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to hang out with my friends 라고 했는데요. 그냥 hang out with가 아니고 to를 붙여서 그냥 시간이 없다. No. 할 시간이 없다. 이렇게 미래 느낌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I don't have time. 시간이 없어요.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어울릴 그럴 시간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동사 앞에 to를 붙여서 미래 느낌을 준다라는 것도 함께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I don't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에요. 저는 보통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사실 요즘 크게 갈 데는 없잖아요. 그래서 밥 먹고 어디 가지? 야, 커피숍 가서 얘기하자. 이렇게 보통 되게 주로 이렇게 가는 분들은 이런 문장. 자, 보통의 느낌을 살려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4초 드릴게요.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답은요.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in the coffee shop. 자, 이것도 좀 길어 보이죠? 이 글씨도 작게 했는데요. 이게 너무 길다 보니까 이 큰 글씨로는 이게 담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음이단위 하나, 둘, 세 개로 나눌 겁니다. 세 개 외워주시면 돼요. 첫 번째 거, I usually. 이 usually가 보통 한 80% 정도 확률을 가지는데요. 보통 그래. 이런 느낌입니다. 항상 그럴 수도 있고요. 가끔씩 그럴 수 있는데 그 중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그러지. I usually. 월화수목금토일이면 월수금목 한 이런 3, 4일 정도? 아니면 4, 5일 정도? 한 요 정도 느낌을 준다고 보시면 돼요. I usually. 입을 약간 모아주세요. I usually. 나 보통 그래. 보통 뭐 하는데? Hang out with my friends. 계속 연습하는 거죠. Hang out with my friends.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Hang out with my friends. 나는 보통 친구들과 어울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어떤 시간이나 장소 같은 표현들을 이 맨 뒤에 붙여주시면 돼요. 언제나 주어 동사부터 시작하고 마지막에 시간과 장소나 더 이상, anymore 이런 추가 느낌을 더해주는 거죠. 네, 일단 요 순서대로 주어 동사만 잘 얘기해도 반은 맞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보면 in the coffee shop. 커피숍인데 커피숍 요 안에서 우리가 보통 놀곤 하죠. 그럴 때는 i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n the coffee shop.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 덩어리 생각해보면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in the coffee shop.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각각 덩어리만 여러분들께서 따로 연습해 주시면 붙이면 되니까 길어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자, 한국어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는 보통이요. I usually 친구들과 어울려요. hang out with my friends. 커피숍에서요. in the coffee shop. 연결해 볼게요.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in the coffee shop. 각각 의미 단위는 이렇게 경쾌하게 말씀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오늘 마지막 100강의 마지막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혼자 감격에 좀 젖었나 봅니다. 자, hang out with
어울리다, 놀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동사겠죠? 오늘도 복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번씩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아직도 그들과 어울리나요?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Do you still hang out with them?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지 마세요.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Don't hang out with bad friends. 더 이상 제임스와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I won't hang out with James anymore. I won't hang out with James anymore. 저는 여기서 제니랑 놀곤 했죠. I used to hang out here with Jenny. I used to hang out here with Jenny. 그녀와 너무 자주 어울리면 안 됩니다. You shouldn't hang out with her too often. You shouldn't hang out with her too often.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없습니다. I don't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I don't have time to hang out with my friends. 저는 보통 커피숍에서 친구들과 어울립니다.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in the coffee shop. I usually hang out with my friends in the coffee shop. 이렇게 hang out with가 완성됐습니다. 뭐 바로바로 나오지 않는 게 정상이니까요. 이거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여러 번 강의를 들으면서 복습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100일 동안 무언가를 꾸준히 하다 보면 아주 조그만 변화라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제가 항상 강의 마지막에 적었던 문구 기억나시나요?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매일마다 조금씩 나는 나아지고 있다라는 말인데요. 네, 사실은 이제 영어라는 게 뭐 이거 배운다고 이렇게 성장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시간이 쌓이면 이렇게 가다가 어느 순간 입이 트이고 귀가 트이는 이런 곡선 형태로 성장하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내가 안 느는 것 같아 라고 여기서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시작점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반복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너무 이렇게 빡세게 하는 공부보다는 취미생활 하듯이 매일같이 스며들듯이 조금씩 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 지점에 닿을 수 있다. 이러면서 좀 쉽고 재밌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엄청난 변화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주어 동사 문장 하나 만드는 것도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까 내가 만들 수 있는 문장이 한 10개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내가 충분히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정확하진 않아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혹은 뭐 영어가 이제 예전에 좀 어렵고 재미가 없었지만 이제는 취미처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등등. 네, 아마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들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그런 얘기들을 남겨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의 보람은 그게 가장 크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100일 도전이 끝났는데 사실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해서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 작년부터 이제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책 원고가 완성되고 이제 출판사 작업을 하고 있어서 11월이나 12월에 정말 꼭 필요한 영어를 잘하려면 영어로 말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문법이랑 단어랑 표현에서 이렇게 알차게 엮은 책이 또 이제 곧 나올 예정입니다. 한두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또 나와서 유튜브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뵐 예정이고요. 네, 그 또 사이사이 그리고 그 중간에는 지금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올해 한 10개월 동안 패턴도 공부했고 동사도 공부했는데요. 그냥 날려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리고 이거를 막 복습을 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복습이 조금 지루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동사별로 그리고 주요 패턴별로 묶어서 중요한 문장을 복습하고 원어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원어민들은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또 가져와서 편집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 제가 따로 연습해주세요 라고 하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 영상 보면서 그냥 바로 복습할 수 있게 이 반복 연습 파일까지 함께 넣어서 그렇게 구성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그냥 생각나실 때마다 틀어놓고 제 설명 듣고 문장 만들고 그다음 반복해서 말하는 것까지 한꺼번에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보다 뭐 조금씩 저도 편집 기술이나 이 컨텐츠 구성하는 것들을 배워서 1%라도 여러분들의 그 영어 실력이 요만큼 계속 나아지고 있듯이 저의 강의나 편집도 조금씩 나아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 날이라고 제가 좀 말이 많았는데요. 사실은 이제 앞으로 계획이나 어떤 컨텐츠를 하겠다는 건 조만간 제가 또 자세하게 영상으로 남길 예정입니다. 네, 그때까지 여러분 심심하지 않게 또 계속해서 영어 컨텐츠는 올라오니까 매일매일 정말 하나의 습관, 여러분 아침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아침밥 먹잖아요. 그것처럼 영어 공부, 네, 밥 먹듯이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섭취해 주시면 되고요. 좀 아프거나 몸 안 좋은 날에는 하루 이틀 정도 뛰어넘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컨디션 좋은 날에는 2개, 3개 들을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생활의 일부분으로 인식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자, 100강까지 들었던 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나머지는 채워가면 되니까요. 저는 100강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또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찾아올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Day by day,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날마다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다.